안녕하세요. 네이버 일스카이 카페입니다. 재수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무한 N수 테크트리에 빠지게 될까요? 2월에서 3월 수능에게 대가리를 세게 얻어맞은 당신은 눈이 튀어나올 기세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작년에 컨설턴트가 국어에서 2개만 더 맞았으면 메디컬이었다고 한 말에 홀린 듯이 책으로 파고듭니다. 4월이 돼서 학원에서 첫 원래고사를 치게 되고 현역 때는 PC방만 가면서 놀던 당신이 나름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훨씬 향상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작년 목표는 2개를 더 맞고 지방약대를 가자는 것이었지만 이번 4월 원래고사에서는 잘하면 의대도 노려볼 실력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방약대라도 가고자 했던 당신은 뽀록에 정신을 못 차리며 이제는 못해도 지방치대는 가야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날이 슬슬 따뜻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열심히 할 텐션은 나오지 않습니다. 슬슬 재종반에서 친구도 생기게 되고 점심시간에마저 공부를 하던 당신은 이제 칼퇴를 기다리는 MZ 직장인 마냥 종이 치자마자 수다를 떨러 들락날락거립니다. 다가온 6월 모의고사를 친 당신은 4월에 친 원래고사에 비해 약간은 낮은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당신의 목표치인 지방치대보다는 높은 점수가 나왔으니 기분이 언짢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실무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 재종의 진가인 호머식 채점 정신병 대환장 파티가 시작됩니다. 실무를 풀고 실수로 틀린 것도 맞다고 체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틀린 것도 이거 생각을 못했네 크크르 빙봉 하며 맞다고 채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자습실에서 동그라미를 읽는 힘껏 쳐가며 주위 학생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뽐냅니다. 채점을 마친 당신은 한껏 가오를 잡으며 화장실을 갑니다. 물론 점수는 시험지 앞장에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어야 하고 시험지는 남들이 보기 좋게 반듯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빠꼬수들은 자연스럽게 시험지를 무심한 척 어지럽히고 갑니다. 그럼에도 기가 막히게 점수는 잘 보이는군요. 부모가 다가왔고 여전히 평소와 비슷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대로만 가면 목표 달성은 턱걸이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욱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를 나름 잘 봤다 생각한 당신은 수험생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구모 쉬웠다는 기만 글을 쓰게 됩니다. 댓글에 주르륵 기만이라고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며 당신은 마치 천룡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대망의 수능날 위대한 기만자 평가원은 이번에도 수능을 지읒같이 냈습니다. 평소보다 수능을 못 본 당신, 진학사를 돌려보지만 원래의 목표보다 한참 높아진 치대는 어림도 없고 지방안이 겨우 나오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재수를 통해 성적이 오르긴 했지만 성적이 오르는 속도보다 눈높이가 높아져가는 속도가 빠른 것인데요. 그 사실을 본인만 인지하지 못합니다. 메디컬 갈 거면 삼수까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또 위와 같은 수험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느덧 메디컬 갈 거면 사수까지는 상관없다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군수, 이육수, 칠수, 이제는 어느덧 이룰 수 없는 의사의 꿈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는 신이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며 커뮤니티에서 오늘도 타닥타닥 동글을 안녕하세요. 네이버 일스카이 카페입니다. 오늘은 05년생을 위한 수능 과탐 선택 가이드, 고르면 큰일 나는 과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투과목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 투과목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특별한 이유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투과목을 왜 하죠? 대부분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원원을 해서 서울대 자유전공에 들어가는 것 내지는 제2외국어를 쳐서 서울대에 입학한 후 공대를 복수전공하는 것이 쉬울까요? 투과목을 봐서 고득점을 받고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압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압도적으로 전자가 쉽습니다. 서울대 자유전공이 아무리 지원자가 많다 해도 지방의대 이상으로 입결이 올라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 말은즉슨 지방의대 이상의 성적을 만든다면 서울대 자유전공은 선택지를 넓히는 용도로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원을 해서 지방의대 성적이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원투를 해서 서울대, 공대 성적이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많은 미디어에서 의대를 신처럼 떠받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방대 의대까지 다 돌고 서울대 차례가 온다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서울대 높공은 항상 인서울이대 정도의 성적대를 받아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투과목까지 끼고 말이죠. 게다가 투과목은 원과목 공부량의 3배입니다. 원과목에서 1등급 커트라인을 맞출 정도의 실력으로 투과목에서는 4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니 투과목해서 서울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원하고 서울대 가세요. 게다가 이제부터는 서울대 투과목도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투과목을 하는 건 정말 멍청한 행동입니다. 이뿐만일까요? 서울대는 22수능부터 변환 표준 점수를 폐지하고 생표점으로 점수를 환산합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처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직관적인 입시를 돕기 위해서 였다고 하는데요. 얼척이 없습니다. 서울대 입학처 양반들이 변표를 진학사에서 1초 만에 계산해준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서울대는 정시를 싫어하고 수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정시로 변표를 통해 세부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주려는 힘든 시도를 포기한 것입니다. 삼합구 겨우 맞춘 직윤 합격자들은 잘만 받아주면서 난이도라는 불가항력으로 피해를 본 정시 수험생들을 구제하기를 포기한 서울대 입학처의 만행을 보시고도 표점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투과목을 치고 싶으십니까? 그냥 원원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둘째, 원과목 내에서는 지구과학을 하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서는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많은 입시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과목을 하지 말라는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만 저는 참 이것이 웃깁니다.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이 선각자인 줄 압니다. 자신이 경험한 한두 번의 수능만을 가지고 앞으로의 기조를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요? 팩트플리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직선 본능이라고 합니다. 수험생들이 추천하는 과목의 근거는 전부 예년 수능입니다. 예년 수능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나 수능의 역사는 3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말을 듣고 특정 탐구 과목을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구과학을 버리면 바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에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생각한 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지구과학의 만만함이 하위권 수험생들을 끌어들이고 그에 따라 실제로도 가장 점수 따기가 만만한 과목이 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지구과학은 난이도도 가장 낮지만 표본 수준 또한 과탐 4개 중 가장 낮기 때문에 가성비의 끝판왕입니다. 지구과학은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탐들은 저마다의 뭐 같은 점이 있고 모두가 자신이 하는 과목을 하지 말라고 앓는 소리를 내니 그러한 말들은 전혀 들으실 필요 없이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물화 생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 고정 링크의 일스카이, 일반고에서 스카이 가기 카페에 가입해주세요. 시대북스 저자 2분, 강대 K모의고사 출제자, 그리고 대치동 10년짬의 카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고퀄리티의 입시 칼럼들 또한 다수 있으니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상위권 일반고 학생들의 46.1%가 재수를 합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는 예외일 것 같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학생들이 강제로 정시 파이터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학종으로 스카이나 메디컬을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1 또는 2학년 때 의학동아리 등에 가입하게 됩니다. 해해 학종은 생기부가 중요하다 했어. 그리고 내신은 마음속에서 뒷전으로 물러나고 재밌는 비교과 활동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내신 안 버리셨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혹은 자녀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내신의 중요도가 한참 밀려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정작 비교과 활동은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놀러다니기에 그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신을 치릅니다. 그러나 내신 성적은 본인의 목표와 한참 멀어도 너무 멉니다. 그렇게 의대를 지망하던 학생은 공대로, 공대를 지망하던 학생은 자연대 혹은 낮은 공대로 목표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생기부가 점점 꼬입니다. 본인이 봐도 생기부가 조금 이상하시죠? 1학년 때 의사가 꿈이다가 갑자기 2학년 때 꿈이 반도체공학자가 되고 3학년 때 꿈이 건축공학자가 됩니다. 귀신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세특과 생기부를 작성하려 합니다. 사실 세특과 생기부가 잘 작성했을 시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만 쓰여진 생기부는 때로 꽤 큰 내신의 벽도 뛰어넘게 해주며 이는 하위권으로 갈수록 효과가 큽니다. 허나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생기부를 쓰는 법도 모르고 세특을 써달라 하는 법도 모릅니다. 그저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대로 세특을 받아보고는 나름 있는 분량에 만족하며 자기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세특은 반일에서 3등 이외에는 전부 품질 최하 등급입니다. 그저 있는 것을 있다고 나열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기부와 세특에마저 구제받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현재는 자소서와 독서 등 급조가 가능한 항목들이 입시에 미반영되는 결과 원서철 직전에 컨설팅 한번 띡 받으셔서 수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낮아지지 않는 목표에 스멀스멀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즉, 한번 원했던 학교 혹은 학과는 무의식 중에 영원히 마음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현실에 타협하여 낮은 학교를 가고자 하여도 정작 솔직한 마음으로는 원래의 지망 학교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종에 대한 의욕이 점점 떨어지며 안 그래도 낮던 내신 성적이 더욱 바닥을 기게 됩니다.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과는 대단한 걸 하려 하지 마시고 이를 글로 표현하는 데 집중하세요.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는 중졸입니다. 애당초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휘황찬란한 보고서나 대학 수학 발표 주제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지 않고도 좋은 대학에 잘만 갑니다. 그저 학생이 한 학기 동안 한 내용에 대한 기록 부제, 그리고 생기부와 세특 멘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영부영 생기부가 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보고서 쓰겠다고 소논문 학원 기웃거리시기보다 생기부 쓰는 방법, 세특 쓰는 방법을 배우세요. 둘째, 아낀 노력으로 내신에 집중하세요. 세특이나 생기부는 아웃소싱을 하셨을 때 극강의 효율을 보이지만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세특과 생기부를 아웃소싱하시고 학생 본인은 내신 챙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가 현재 수시 무료 컨설팅을 10분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이 바빠 못 와서 죄송하기도 하거니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료 수시 컨설팅을 신청하시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메일로 문의해주세요. 신청하실 분들께서만 오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도움드리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찔러보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우선적으로 기회가 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일스카이 카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부 못하는 허수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수들의 종류로는 담요단, 커뮤충 등 다양한데요. 그냥 한 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부를 이쁘게 합니다. 공스타의 순기능이 남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플래너 위쪽에 멜론 모양 그려놓고 왜 지가 그날 들은 노래 제목을 써놓는 거죠.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크크크. 그리고 도대체가 공스타에서 왜 팔로워 정리를 처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카페에도 공스타 하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은 이런 건 안 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이쁘고 잘생겨서 팔로워 수가 많거나 공부를 개잘해서 팔로워 수가 많은 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무슨 플래너 이쁘게 쓰는 걸로 팔로워 수 많은 게 자랑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팔로워 수가 팔로잉 수보다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남자 하여자식 사고방식이 있는지 꼭 안 친한 사람들은 팔취한다고 굳이 스토리까지 올려가며 티를 내더라고요. 그냥 공부를 하세요. 제발 좀. 둘째, 커뮤 중독입니다. 커뮤에 중독되면 자신의 목표를 심하게 올려치는데요. 각종 커뮤에 보이는 특정 대학 쿨리들 그리고 메디컬을 과도하게 올려치는 커뮤충들 전부 자기가 그곳을 목표로 하거나 이미 진학한 사람들입니다. 후자의 경우야 상관이 없지만 전자는 문제가 좀 심각하죠. 의대 목표로 N수 박는다고 당신이 이미 의대생이 된 것 마냥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의대 가려 무한 N수 박는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부모님이 병원장이거나 별다른 장점이 없어서 의대생이 되고 싶은 거거나 목표에 이유야 남의 입장에서 알바는 아니지만 N수 자랑 아니니 완장질하면서 옆사람 눈살 찌푸리게 하지는 맙시다. 이런 것들이 공부도 더럽게 못해요. 실무 시즌 되면 가관입니다. 재종에서 정신 나간 친구들이 몇 있는데요. 실무 풀고 동그라미 소리 크게 나게 쫙쫙 치고 호머식 채점한 다음에 100점 크게 쓰고 자리를 뜹니다. 주변 사람 보라고요. 수능에서 처맞아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 자신마저 속여버리면 발전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세팅에 뒤지게 신경 씁니다. 다 책상에 앉았으니 일단 짐을 풀고 스톱워치도 세팅을 하고 또 공부할 때 당 떨어지면 안 되지, 그지? 옆에서 커피 하나 사와야지. 커피 마시면서 물질질 흐르면 안 되니 휴지도 갖다 놔야 하고 펜도 색색별로 꺼내놔야지. 나중에 필요할 때 필통에서 찾고 하면 시간 없어. 아, 근데 지금 다 하고 보니 34분이네? 40분부터 해야지. 그냥 공부하기 싫다고 말하세요. 옛말에 완벽해지고 시작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고 완벽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하면 되잖아요. 당 지금 떨어졌어요? 스톱워치 지금 당장 필요해요? 색깔펜 지금 당장 필요해요? 그리고 도대체가 정시부터 공부 시작하겠다는 핑계는 왜 되는 건가요? 순공시간 공스타에 표시할 때 계산하기 쉬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앉고 책 펴고 샤프만 꺼내고 그리고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그래놓고 허수분들 플래너에 열심히 찍찍 그어가면서 목표 달성했다고 적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스타에 순공 16HR. 오직 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이딴 거 쓰고 있겠죠. 에휴. 마지막으로 자만합니다. 킬러 하나 겨우 맞으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이미 고정 100인 줄 압니다. 6평 잘 보면 들떠서 일주일 동안 설렁설렁하고 집실무에서 점수 잘 나오면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공부를 골고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수를 남들보다 잘 맞는 자기 자신을 보러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과목만 죽어라 팝니다.
문과가 어쩌고 하면서 수학만 파고 국어는 시시한 과목이니 안 하겠다는 정신나간 친구들, 물투하는 친구들 중에서 천재병 걸려서 물투만 파는 친구들 널렸죠. 그러다가 수능 진짜로 망합니다. 재밌으셨다면 하단 링크의 일스카이, 일반고에서 스카이 가기 카페에 가입해주세요. 현재 저희 카페에서 국어 오답노트와 분석 레포트를 제작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답노트로 만드실 문제집 컨텐츠를 반값 택배 등으로 보내주시면 오답하기 젤로 힘든 국어 오답노트 깔쌈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태블릿으로 만드는 거 아니고요. 실물 오답노트로 만들고 패키징까지 해서 보내드려요. 감사합니다. 투 과목 이제 진입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돌았냐? 입니다. 그 이유를 3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 과목이 올해 정말 긴가민가한 이유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미래 예측입니다. 지금 당장 투 과목이 표점 잘 나온다고 좋아 보이시죠?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평가원이 수능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합니다. 평가원은 6, 9월 모의고사를 통해 그의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투 과목 표점이 그 난이도에 그렇게 나온다. 분명 수능 때는 훨씬 쉽게 나옵니다. 표점이 너무 차이가 나서 투 과목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몇 점을 이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투 과목 표점이 개박살나고 불나방처럼 투 과목에 유입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점수를 받아버리게 되고 1, 2등급이 블랭크가 나고 그런 겁니다. 즉 하나만 틀려도 4등급이 나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22수능 물이었습니다. 한번 1컷 찾아보세요. 1컷이 50이고 하나 틀리면 3등급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부량입니다. 투 과목이 더블 U로 보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투 과목은 원과목 공부량이 3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과목에서 투 과목으로 갈아타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원과목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해서 투 과목으로 넘어와서 콩표점 얻은 그런 거잖아요. 공부량 13인 과목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는데 공부량이 그 3배인 과목에서 점수를 좀 희생해서라도 표점을 얻겠다는 전략이 통할까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인가요? 앞에서 말했듯이 난이도와 표점이 수능날 그대로라는 보장도 없는데 공부량은 3배라서 오히려 다른 과목 성적이 꼬라박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역이신 분들은 최저 안 맞춰요. 그리고 대학의 표점 반영 대학만 있어요. 100분이 반영 대학이 거의 절반입니다. 표점만 보고 투 과목 하는 미친 짓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보신 분들만이라. 세 번째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재수생이 35%입니다. 여러분은 재수나 삼수 안 할 것 같으신가요? 초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가 높으시다면 올해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사람 심리가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목표와 점수의 괴리에서 오는 고통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과목이 아니라 투 과목을 단지 올해 때문에 갈아탔다면 내년에도 그 메리트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투 과목 올해 좀 긴가민가합니다. 표본수가 워낙 적을 것 같아서요. 사실 어떤 미친 X가 맘만 먹으면 컷 조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줘요. 응애. 1. 시대제종 원래 전체 한자리 등수까지 해본다. 수능 따위에 지지 않는다. 이응지 의리을하면서 수능 전날이랑 전전날 거에 공부하나. 2. 22수능 국어 파본 검사할 때 지문들 첫 문장 푸는 게 국룰. 근데 읽는데 정합 반정합 해결 이따위 소리하고 있어서 1차 위기. 그 전까지는 용어 제시할 때 주석을 주거나 앞에서 설명은 대충이라도 한 다음에 정보 처리가 가능하게끔 지문을 줬었는데 약간 그 룰을 깬 첫 지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기출에서 설명한 건 다음 수능에서는 설명 안 한다는 일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기엔 정합 반정합 비슷한 걸 내가 국어 기출 오해독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3. 그래도 내가 국어 시간 투자 많이 해서 다들 어렵겠거니 하고 멘탈 잘 잡아. 실제로 그 시험 100분이 98 나옴. 4. 수학인데 너무 쉬워서 40분 남기고 다 풀어. 검토하는데 마지막 29, 30 빼고 다 검토함. 근데 그 당시 29번이 계산이 지우질라 복잡해서 검토를 하는데 답이 원래 답이랑 다르게 나옴. 다시 검토하려 하는데 종침. 여기서 2차 위기. 점심 먹으며 수능날 금단에 그 행인 다 맞추기를 시잖아. 근데 29, 30번 답이 친구들끼리 다 달아. 원래 서봐 30분 남기는 게 익숙했던지라 멘탈을 잡아보려 했지만 29도 틀리고 30도 검토 못했는데 이것도 틀리고 앞에서 실수 하나만 하면 88. 이 생각에 멘탈 3차 위기. 6. 영어는 공부를 1응 1도 안 해서 6평. 9평 포함 지금까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2가 떠본 적이 없어서 공부를 재수 때도 안 했음. 근데 영어가 은근 어려웠고 설상가상으로 영어 듣기를 하나 놓침. 앞에 시험 생각하다가 여기서 4차 위기. 결국 89점으로 이었나 떴을 거임. 7. 한국사 보면서 릴렉스하고 탐구만 잘 봐서 어떻게든 설대 하위가 맞춰야겠다 생각으로 시험에 임하기 시작. 그 전까지 시대제종 학헌쌤이 7월에 나보러 넌 지금부터 공부를 놔도 설공은 간다 이랬어서 방심 지은니은 했었는데 그 서울대도 못 갈 걸 생각하니 식은땀 줄줄. 1년 동안 뭐 했나 싶음. 8. 파일 보는데 2개 못 품. 심지어 앞에 계산 꼬여서 하나 헷갈리는 상황이었음. 실수 안 해도 44. 그 전까지는 화일은 난이도 무관 1컷이 47이었던지라 여기서 멘탈 완전히 폭파돼. 근데 번호학으로 찍은 게 극적으로 하나가 맞아버려서 47에 100분이 97등. 심지어 이때 1컷이 45였던 때라서 사실 2개 틀렸어도 큰 타격은 없는 상황이었어. 괜히 멘탈이 터진 거지 지레 겁먹어서. 9. 무리 보는데 시험 문제가 도저히 눈에 안 들어오고 눈물 나는 것만 꾹꾹 참다가 영혼 나간 채로 문제 풀어. 결국 4개인가 5개인가 틀리고 4등급 입결. 키우 다이내믹하네요.
결국 전 만점 실력이어도 멘탈 실수 때문에 사수쯤 해야 설대. 안정적으로 가겠다 싶어서 입시판 연대로 만족하고 떴네요. 공부를 하면 성적은 거의 무조건 오르는데 이 멘탈이랑 실수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도움 되셨으면 양심적으로 구독은 누르고 갑시다.